네,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결과를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가는 공모밴드 최상단인 2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1조 6,853억 원가량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기간 경쟁률은 무려 272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21일부터 22일로 그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되며 로봇주의 급등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시간 외에서 두산 우선주를 비롯한 로봇주들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흐름 이어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 연동 흐름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모비스, 이렌시스 각각 25%, 12% 상승을 하고 있고 SP시스템스, DIC, 신성, 델타테크 각각 4%에서 1%, 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도 오늘 개장 직후에는 상승을 보이긴 했으나 바로 이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뒤로하고 이 로봇 산업만 봤을 때 그 성장성은 확장이나 다름없다.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습니다. 대기업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도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고수님들, 로봇주들의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장 초반 대비해서 좀 밀린 종목도 있고요.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 이제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두산 관련한 그룹주 특히나 우선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보 고수, 저 흐름 좀 한번 쫙 짚어주시죠.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대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월 11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기대감은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면서 다른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래저래 좀 복잡한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로봇주에도 2차 전지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2차 전지는 우리나라만 합니다. 근데 로봇은 우리나라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시면은 로봇에서 우리가 부품주가 됐다 아니면 기술이 있는 이런 기업들의 핵심은 일본에 있는 기업, 네. 독일에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차이점에 의해 가지고 글로벌에서 좀 시각을 확장해서 보시면은 요거는 좀 우리가 8, 9월에 장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라는 이슈로 올 초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네. 거기에 정점이 이번 두산 로보틱스 IPO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료 소멸 관점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섹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로봇주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테마성으로 좀 이슈성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이게 최근에 올랐던 로봇주의 상승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커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셨듯이 네. 일단 로봇 산업 관련되는 게 2차 산업과는 다르게 국내 업체는 관련돼서 기술력 자체가 일본이나 독일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로봇 관련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아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우리가 옥석을 좀 가릴 만한 종목이 있긴 한가요?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이제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측면보다는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또 그런 로봇주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짚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팩트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6%대 현재 오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AI를 활용한 이제 재활 관련 의료기기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AI와 그다음에 재활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이제 뉴럴링크가 그 사람 뇌에 이제 반도체를 심는다라는 뭐 그렇게 FDA에서 승인을 받고 관련된 사항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보다는 이렇게 이제 외부적인 이제 뉴럴링크 관련된 분야가 조금 더 이슈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소형 감속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강한 오늘도 이제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렌시스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형 가전, 그다음에 디지털 도어락용 이제 소형 감속기를 이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약간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뭐 로봇 관련된 분야로 해서 뭐 단기 이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장주였던 램보 로보틱스는 이미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올랐다가 꺾였고요. 그 외에 네오팩트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좀 모멘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로봇즈와 달리 좀 10%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모멘텀이 없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보면 두 분 모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올라갈 때부터 약간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평가, 말 그대로 이제 적정 주가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네. SPG 아니면은 인탑스, 아니면 제우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팔로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고 혹은 로봇 이슈가 있기 전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IPO 이후에는 또 관련돼 가지고 로봇이나 이런 ETF 자금들도 분명히 리밸런싱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테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로봇주가 올랐던 것 플러스 알파로 상장하고 나서도 이걸 또 매기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더 강하게 좀 이렇게 슈팅을 할 만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다들 기원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 파는 그런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저도 내일 공모주청약 하려고 하거든요. 공모주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그 스케줄 관련해서도 뭐 궁금하고요. 여전히 또 고평가 논란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수요 측에서 흥행을 했으니까요. 네. 뭐 일반 공모에서도 당연히 많은 자금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제 본격적인 그 일정이 추진되기 전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네. 그때도 그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수요 측에서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네. 상장을 철회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거의 180도 바뀐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뭐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 AI와 또 결부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일어났었고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에서 이렇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 보이고요. 지금 고평가 논란이 여전한 건 역시 실적 부분에서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짚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내에서는 1위 로봇 협동 로봇 생산 기업이기도 하고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4위긴 하지만 여전히 영업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이 450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132억 원, 상당히 큰 폭의 영업 적자를 냈단 말이죠. 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영업 적자 100억 원 가까이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장을 앞두고 회사 측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할 거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두고는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이 되고 나서 역시 실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만큼 실적 불확실성도 아직은 염두에 두고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청약은 여러분 하실 분들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저와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분에서 네네. 하나만 좀 초과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청약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죠? 그럼 제가 그거를 세 가지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도 IPO가 미국에서 대형 IPO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빈페스트입니다. 빈페스트가 꽤나 꾸준히 상승을 했고 몇 배를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요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말 그대로 초반 기세가 좋으면은 충분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IPO의 어찌 보면은 재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ARM이 IPO를 했습니다. ARM은 이튿날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3일째 빠지고 있어. 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스타카트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IPO가 됐습니다. 그쵸.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상장 이후에 첫날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1, 2, 3 옵션을 다 보셨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는 이거는 예측의 영역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는 결과 실적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기세예요. 기세? 예. 지금 로봇 기세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요, IPO는 하시되.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처음에는 400%까지 올라가니까. 저 이거 해가지고 당일 그죠. 팔아서 대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요? 네, 대게 그럼- 정도 안 돼요? 그럼- 치킨 먹어야 돼요? 몇 억을 넣으시려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IPO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의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쫙 이렇게 몰려야 되는데 지금 로봇주가 상장을 앞두고서 약간 또 비실비실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거를 또 상장을 하고 나서 당일 주가 흐름이 어떨지 걱정되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도 워낙에 지금 잘 흥행이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당일의 움직임은 뭐 대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삼겹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상장 이후에 관련한 주가 움직임도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당시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오늘 시장에 로봇 관련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 중기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로봇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여전히 가져볼 법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손석우 고수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좀 검증해 보자. 테이버 고수는 글로벌 경쟁자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